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특강 물리학 1 시간과 공간 파트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특수 상대선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ABC 학생이 맞는 걸 찾아보자고요. 자, 학생 A를 보게 되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되죠. 이게 상대성 원리를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맞는 표현. 학생 B를 보게 되면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죠.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되는 거잖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학생 C를 보게 되면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커진 것도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다 맞죠? 그래서 A, B, C를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읽어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고유 길이가 L인 우주선이 자,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 앞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겠죠. 느리게 간다. 시간 지연이 되는 거잖아. 자,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작아져야 되겠지. 짧아져야 된다. 길이 수축이 되는 거니까. 또한 A의 관성계에서 B의 상대론적 질량은 B의 정지 질량보다 커져야 되겠죠. 등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커지는 게 맞지. 크다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속력을 0.6c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다. 고유 시간이 T라는 이야기네. 자,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그 T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기읍.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CT가 맞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빛의 속력은 C고요. 고유 시간이 T니까 이동거리가 ST가 되지. CT가 되는 게 맞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광속 불변이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C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다. 자, 광원에서 동시에 빛이 나오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B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검출기가 광원으로 다가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B가 봤을 때는 검출기가 이 앞으로 다가가는 상황인 거란 말이지. 따라서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겠죠. 고유 시간 T보다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네. T보다 작다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하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네. 그림에서. 그 다음에 PQR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P와 Q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자, B가 관찰한 P에서 Q까지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죠. L로 잡으면 되고요. 자, A에서 관찰한 P와 Q의 길이는 길이 수축이 되어서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L1이라고 한 거네. L1. 이렇게 문제에서. 그러면 A가 관측했을 때 L1이 되는 거고 B는 뭔지 모르겠지만 L1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놈은 L1보다는 커야 되지. 길이가.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Q와 R 거리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지 않죠. 수직이죠. 그 길이 수축이 발생하지 않거든. 그럼 B에서 재는 거리나
A가 잰 거리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Q에서 R까지 거리는 B의 거리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니은 값은 L2가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L1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틀린 표현이야. 이것도 커야 돼. B가 관측한 게 고유 길이가 되는 거잖아. 기역은 당연히 L1보다 큰 게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은 L2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같아야 되죠. L2와 같아야 되는 값이 되는 거니까 틀렸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움직이죠. 0.7c의 속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거울이 달려있는 거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다. 그럼 T0가 뭐라는 이야기지? 고유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B가 관측한 거니까.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당연히 C가 되죠. 당연한 거고.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의 빛의 경로의 길이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A에서 관측하는 거거든. 그럼 A에서 관측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겠죠. 거울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의 빛의 경로의 길이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더 멀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당연히 크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거잖아. 빛의 속력을 일정한 거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 그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을 하고 있죠. 자, 그림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A로 갈지 B로 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A의 관성계에서 그치? 일단 P와 Q는 나란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 길이 수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B의 관성계에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대. 자, 그게 무슨 말이야? B에서 광원에서 빛이 반짝거리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광원에서 P와 Q 사이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다. 자, 무엇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같은 점, 광원에서 빛이 반짝이는 거는 동시 사건이지.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도 같은 위치에서 광원에서 빛이 반짝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P와 Q에 도착하는 것도 동시 사건이거든. 동시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A 입장에서는 다르지. P와 Q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빛이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동시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쵸?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찾아내라는 건데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지금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T1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광원에서 P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지. Q로 가는 것보다. 그치?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향을 바로 알 수 있죠. 우주선이 A 방향으로 간다면, 자, 광원에서 동시에 빛이 출발하거든. 근데 P에서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돼, 시간이. 그러면 P가 멀어져야 돼. 광원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Q는 광원에서 가까워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 상황이 바로 A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조건에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지금 우주선은 A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저 문제를 다 푼 것 같거든요. 보기를 봐요. 기읍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큰 게 아니고 원래 같은 거지. 원래 길이 같고 전체가 수축될 뿐이지. 전체 길이가 수축이 될 건데 그 길이 간격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거리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가 맞는 표현 우리가 구한 거니까.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 죄송합니다.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시간은 T2가 뭐냐면, 자, T2는 지금 상대적 시간인 거잖아. 그래서 Q가 가까워져서 거리가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이 거리가 시간이 T2란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원래 더 걸려야 돼. 원래 길이가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더 멀리 가야 되는 거니까 T2보다 커야 되는 게 맞죠. 틀렸다 이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7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 광원 Q 정지해 있죠. 거울도 정지해 있네. 가면 A 관찰자 가만히 있는데 이 거울도 가만히 있고 Q와 P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속력이 움직이죠. 이제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0.5C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PQ에 동시에 도달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자, A가 관측했을 때 P와 Q에 동시에 빛이 나와서 동시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P와 거울 사이 거리와 거울과 Q의 사이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같다는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A 입장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빛이 나와서 거울에 동시에 도착했지만, 자, B의 입장에서는 거울에 빛이 도착한 건 동시 사건이 맞거든. 한 점이니까. 근데 B 입장에서는 P와 Q에서 광원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시 사건이라는 거는 같은 점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B 입장에서는 거울에서 빛이 만나는 건 동시 사건인데 P와 Q의 광원에서 빛이 누가 먼저 출발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그걸 찾아내라 문제가 되죠. 물론 A 입장에서 둘 다 동시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푸는 거냐면 B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것저것 구해내라는 이야기잖아. 구해보죠. 기읍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동시에 방사된다는 게 맞는 거지. 동시 사건이라는 이야기야. 자, A가 관측해도 맞는 거고 B가 관측해도 이건 동시 사건인 거지. 그 다음에 빛은 누가 더 먼저 방출해야 돼? 자, 봐. B가 관측하는 거거든. 그럼 P와 Q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온 순간부터 무엇을 움직여야 되냐면 광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울을 움직여야 되죠. 우주선 일로 가는 거잖아. 거울이 뒤로 밀려난다는 이야기거든. 그치? 그러면 이 거울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당연히 거울과 Q 사이 거리는 멀고 P와 거울 사이 거리는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동시에 도착하려면 누가 먼저 광원에서 빛이 나와야 돼? Q에서 먼저 빛이 발사돼야 돼. 그래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는 게 아니고 Q에서 먼저 방출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야. 이거 잘 보시라고. 티귿. 자,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이제 보자고. 이제 거울에서 반사된 거야. 다 지울게. 이제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빛이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뭘 움직여야 돼? 광원인 P와 Q를 움직이는 거지. Q가 왼쪽으로, P도 왼쪽으로 가겠죠. 이 위치로 그러니까 Q는 거울에 다가가는 상황인 거고 P는 거울에서 멀어지는 상황인 거야. 말이 안 되네. 알겠니? 따라서 Q가 더 먼저 도착하죠.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도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Q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잘 이해하세요. 헷갈리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고.
기읍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C에 대해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를 입자 A와 B가 각각 0.9C, 0.7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림이 잘 나와 있네. 0.9C, 0.7C. 자, C의 관성계에서 C가 관찰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L로 나와 있죠. 그럼 L이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고 나와 있고, 문제를 봐요. 기읍. 자,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길이 수축이 될 거니까. 이게 작아진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는 표현이고. 자, B의 관성계에서 P를 통과한 순간부터 Q를 통과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러니까 속력이 0.7시간 맞아. 근데 거리가 L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놈도 길이 수축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이거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C의 관성계에서 상대론적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 속력이 빠른 A가 더 커야 되겠죠.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세요. 9번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읽어보시면 핵반응 전과 후 입자들의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되죠. 그 다음에 핵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의 입자들의 질량 합을 각각 M1, M2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결손만큼 생기는 거니까 처음에 M1이고 나중에 M2잖아. 질량이 빠지겠죠. 여기다가 C제곱 곱하면 답이 되죠. 에너지는. 자, 문제를 봅시다. 기역은 원자핵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맞죠. 질량수의 정의가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은 당연히 반응 전의 질량에다가 반응 후의 질량을 빼야 되죠. 맞는 표현. 니은은 틀렸죠.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틀린 표현.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은 양전자 단층 촬영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핵심만 봐요. 자, 방출된 양전자는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면서 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한다고 나와 있죠. 쌍소멸이라고 하네. 쌍소멸 과정에서 질량 결손 생기고 그 질량 결손 때문에 감마선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역의 속력,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당연히 질량도 커지죠. 상대론적 질량 맞는 표현이고. 핵반응에서 니은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 생기죠. 어딘데 맞는 표현이야. 그럼 그만큼 감마선이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겠네. 파동인 거니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 나와 있죠. 자, 가를 보게 되면 아이고야. 자, 라듐이 라돈이 되는 핵반응인데 핵반응이죠. 근데 일단은 큰 게 작은 걸로 쪼개졌잖아. 핵분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맞는 표현이네. 자, 중성자수를 세팅해보자. 우리가 질량수 보존돼야 되거든. 그러면 양성자가 88에서 86이 되었으니까 양성자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질량수가 226에서 222가 됐으니까 질량수 4가 되죠. 그럼 뭐란 이야기야? 헬륨이란 이야기가 되죠. 이것도 2의 4의 헬륨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Y를 찾아봐. 자, 반응 후에는 질량수 합이 5가 돼야 되거든. 여기 3이 있으니까 질량수가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1개 있으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Y는 수소가 되겠죠. 중수소.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그러면 니은 복이면 중성자수를 세보자는 거야. X는 중성자수가 2개가 되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 4가 됐겠지. 그 다음에 Y는 수소니까 여기 중성자 1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X가 Y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질량 결손 누가 더 많이 한 거냐면 에너지를 보면 되죠.
가보다 나가 더 큰 에너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질량 결손이 누가 더 커야 돼? 나가 더 커야 돼. 이거 틀린 표현이야.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2번. 다음은 핵융합로 K스타. 뭐 이렇게 되겠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기억의 보기가 일단 핵융합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있을라나? 바로 봅시다. 문제를. 자, 기억 과정,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융합이잖아. 맞는 표현이고. 니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기억 과정을 하지 않죠.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양성자 수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보다 당연히 작죠.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